반갑습니다. 오늘은 35강 이동평균선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단순 이동평균선의 한계. 단순 이동평균선이 뭔가 문제가 있나봐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동평균선 보실 때 보통 단순 이동평균선 많이 보시죠. SMA라고 하죠. Simple Moving Average. 이제 국내에서도 뭐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단순 이동평균선을 봅니다. 근데 해외에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수평활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수평활 이동평균선은 그냥 여러분들 아시는 지수 이동평균선입니다. 여러분들 그 보조지표 보면 MACD라든지 MACD 이가 좀 대표적으로 그 지수 이동평균선을 사용해서 값을 도출하는 보조지표예요. 그 MACD 같은 경우에는 12일 지수이동평균선하고 26일 지수이동평균선의 어떤 괴리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MACD 같은 경우도 이제 지수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보조지표를 만든 거고, 그 외에도 내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RSI가 있으면 원래는 이제 RSI를 추가를 하면 가보세요. 네, 지금 여기 RSI거든요. RSI 보이시죠? 근데 RSI를 지표를 추가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선 하나가 나와요. 근데 제 RSI는 선이 두 개죠. 그럼 이 검은색 선, 이제 RSI는 이 빨간색 선인데 저는 여기에 검은색을 넣었어요. 검은색 선을. 그럼 이 검은색 선이 뭔가? 이 검은색 선이 바로 이 RSI의 지수이평입니다. 그래서 이 그 RSI와 지수이평을 RSI로 만든 지수이평의 크로스 또 챙겨 본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시그널 선들은 대부분 지수이평을 많이 씁니다. 지수이평으로 그 시그널 선을 만들어 놓고 그 어떤 보조지표와 시그널 간의 어떤 크로스를 살피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해요. 일단은 지수이평, 오늘과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지수이평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서두에 지수이평에 대해서 조금 살짝 소개를 좀 했습니다. 일단 이동평균선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SMA. 요거는 단순 이동평균선. 그죠? Simple Moving Average니까 말 그대로 단순 이동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WMA입니까? 이거는 Weighted Moving Average라 그래가지고 가중 이동 평균선. 그 다음에 EMA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Exponential Moving Average. Exponential이 이제 지수예요. 지수 평활 이동 평균선. 근데 뭐 지수이평이라고 합니다. 뭐 지수평활이라고 잘 안 쓰죠. 근데 원래 이름은 지수평활 이동 평균선입니다. 근데 지수이평. 이렇게 세 개를 대표적으로 많이 씁니다. 사람들이. 그죠? 제 친구 중에 그 스캘핑만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가중이동 평균선을 봐요. 일단은 우리가 이동평균선의 어떤 그 각각의 뭐 SMA든 WMA든 EMA든 이 각각의 어떤 그 성질을 알기 위해서는 이동평균선의 원리를 알아야 되고, 이 원리는 수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수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동평균선의 수식, 계산식. 일단은 단순 이동평균선은 계산식 이렇습니다. P1 더하기 P1은 이제 그 이동평균선의 첫째 날 가격입니다. 첫째 날 가격. 더하기 P2, 이건 둘째 날 가격이겠죠. 더하기 P3 더하기 점점점점점 더하기 PN, 그죠? 나누기 N. 요게 이동평균선의 수식입니다. 요거를 제가, 이게 나누기잖아요. 나누기니까 제가, 나누기는 요렇게 하면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분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분수로. 그러니까는 P1 더하기 P2 더하기 P3 더하기 점점점점 더하기 PN의 N. 그러니까 그 분모는 N이고 위 분자는 이렇습니다. 요건 뭐를 의미하느냐? 예를 들어서 512평이다. 512평이면은 P1, 그죠? 더하기 P2 더하기 P3 더하기 P4 더하기 P5죠. 나누기 P5 그 N. 512평이니까는 PN 여기다 5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P5고 여기도 5고, 그죠?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종가를 다 더해서 5로 나눠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수식인 거예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요게 수식입니다. 자, 그렇단, 일단은, 의미까지 한번 보고 갈게요. 그렇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512평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의 모든 가격을 다 합산해가지고 5로 나누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일단 수식이 이렇다는 것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요게 SMA는 이게 이제 단순 이동평균이라고 했죠? 단순 이동평균의 수식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WMA, 요거는 가중 이동평균이고, 요거 수식은 P1 이제 첫날 가격이에요. 첫날 가격. P1 더하기 P2 곱하기 2 더하기 P3 곱하기 3 더하기 점점점점점 더하기 PN 곱하기 N 나누기, 이게 알아보시겠죠? P를 대문자로 써야 되나? PN 곱하기 N 뭐 알아보시겠죠? 나누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점점 더하기 N. 요게 가중이동평균의 수식입니다. 요거는 한번 봅시다. 이게 첫째 날 가격, P2는 둘째 날 가격이라고 했죠. P3는 셋째 날 가격이에요. 소리 켜져 있네. 소리 켜져 있네. P3는 셋째 날 가격, PN은 n째 날 가격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가중이동평균선으로 5일을 구한다고 하면 값이 예를 들어서 첫째 날에는 1이고 둘째 날에는 2고 셋째 날에는 3이고 넷째 날에는 2고 다섯째 날에는 1이라고 봅시다. 1, 2, 3, 2, 1 이게 값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요 다섯 개의 값을 가지고 5위평 가중이동평균선의 5일동 가중이동평균선을 구한다. 그러면은 자 P1이니까 첫째 날 가격 1이죠. 더하기 P2는 2잖아요. P2가 2인데 곱하기 2를 하니까 4가 되는 겁니다. 더하기 P3는 3인데 곱하기 3이니까 9가 되죠. 더하기 자 P4는 2예요. 2 곱하기 4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8이 되고 더하기 P5는 1이에요. 1 곱하기 5 그죠? 그러면은 5가 됩니다. 해가지고 요게 분자고 분모는 이제 1 분모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n이 5니까 5죠?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뭐 몇이 나오니까 15가 나오죠. 수식 이렇게 돼요. 자, 요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보시면은 5일 이동평균선에서 가장 오래된 가격인 첫째 날의 가격은 그냥 첫째 날의 가격 그 값만 취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첫째 날의 값은 그냥 100%를 반영했다. 그죠? 100%를 반영했어요. 자, 근데 둘째 날 가격은 곱하기 2를 하면서 200%의 비중을 줬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300%의 비중을 줍니다. 곱하기 3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네 번째 날에는 400%의 비중을 줬어요. 그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날과 네 번째 날이 값이 2로 같은데, 근데 이 가중이동평균선에서는 두 번째 날은 4라는 비중을 주고 네 번째 날에는 8이라는 비중을 줬어요. 두 배를 줬죠. 비중을.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날에는 5배의 비중을 주는 거예요. 500%.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두 번째 날이 다섯째 날보다 2배가 크죠. 값이 2고 이건 1이니까. 그래서 2배가 큰데도 불구하고 다섯 번째 날에 그 비중이 500%를 줬기 때문에 두 번째 날에 2보다 다섯 번째 날에 1이 더 크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 이동평균선에. 그래서 가중이동평균선은 최근으로 오면 최근으로 올수록, 그러니까 최근 값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과거 값보다.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일단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 수식만 대충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네, EMA는 지수 평활 이동 평균이라고 하는데, 요거 공식은 조금 어려워요. 잘 따라오세요. EMAY라고 하는데, EMA의 Y는 오늘 말고 어제의 EMA 값이에요. 그러니까 어제의 지수 이평의 값. 다시 EMA Y는 yesterday거든요. 그러니까 그 EMA Y는 어제의 지수 이동 평균 값. 아시겠죠? 더하기 2 나누기 n 플러스 1 곱하기 p 빼기 EMA Y. 이게 수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가로로 적는다고 이렇게 나누기로 이렇게 했고, 실질적 수식은 어떻게 되냐면 EMA Y, 요거는 이제 어제의 지수 이평 값이라 그랬어요. 지수 이평이 찍힌 값, 어제의 지수 이평 값. EMA yesterday니까 어제 지수 이평 값. 아시겠죠?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p 빼기 EMA Y. 요게 수식입니다. 요게 수식이에요. 이거를 가로로 쭉 늘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게 값이, 요게 이제 수식이다. 요걸 제가 이제 지수 이평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그리고 다음 강의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제가 나중에 상세하게 수식을 다 뜯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동평균선의 수식은 이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지수평활 이동평균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니까 단순과 가중만 볼게요. 단수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날의 각 값에 비중을 똑같이 줬어요. 그죠? 그리고 가중이동평균은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더 큰 비중을 줬습니다. 요거 이해하고 아시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단순 이동 평균, 이제 오늘 제가 할 본격적인 주제인 단순 이동 평균선의 한계. 단순 이동 평균선의 어떤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슬슬 얘기를 해 나갈게요. 자, 단순 이동 평균은 두 가지의 큰 문제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이동 평균선의 문제. 첫째, 과거 n일간의 가격을 같은 비중으로 취급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둘째, 과거 n, 이것도 소모자 볼까? 자, 과거 n일보다 이전의 가격은 깨끗하게 버려버린다는 점. 버려버린다. 요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단순 이동 평균선의 심각한 한계.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41 이동 평균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뭐 241 2평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죠? 차트를 보면 설명할까? 제가 요거를 241선만 켜볼게요. 여기서 한번 잘라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200, 이 검은 선이 241선입니다. 자, 단순 이동 평균선에서 자, 241선 지금 이 자리 있죠? 이 자리, 이 자리 있습니다. 241, 그러니까 단순 이동 평균선의 241선은 241간의 가격을 다 넣고 그거를 240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죠? 아까 P1 더하기 P2 더하기 P3 더하기 점점점점점 그리고 241이니까 P240 그죠? 해가지고 이걸 240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죠? 고수식이에요. 자, 그렇다는 거는 자, 오늘로부터 요렇게 요 가격부터 쭉 해가지고 이 가격까지 이 모든 가격을 다 넣고 그거 나누기 240을 하는 거예요. 이게 241선의 수식입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똑같은 비중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 가격과 지금 현재 이 가격을 현 시점에서 똑같은 비중으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과연 그래도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이 과거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를 분석하는 이유는 과거의 가격이 현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 240일 전의 가격하고 오늘의 가격이 현재 시점에서 과연 같은 비중으로 영향을 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이 240일 전의 가격이 오늘과 똑같은 영향력을 가진다고? 내일의 움직임에서? 뭔가 좀 의아하죠? 요런 의구심을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이게 이제 그 단순 이동 평균선의 첫 번째 한계예요. 이제 n일간 이제 예를 들어서 n 2평이라면 이 n일간의 가격에서 과거의 이 값과 현재의 값을 똑같은 비중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241선으로 치면 241 전과 지금이 똑같은 영향력을 끼친다. 내일 가격에. 이거는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n일간의 가격을 같은 비중으로 취급한다는 이 자체가 약간의 그 한계, 첫 번째 한계 점인 거예요. 그거를
뭐가 해결을 하냐면 이 가중이동평균선, 이 가중이동평균선이 해결을 합니다. 자, 방금 제가 제시한 의문점 한계점은 이거죠. 241선이 있다면 241선이 이렇게 온다면, 자, 내일의 가격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240일 전의 가격과 오늘의 가격이 똑같이 취급되면 안 된다. 그죠? 지금 현재의 추세가 더 중요하잖아요. 내일 가격에서 240일 전의 추세가 이랬든 저랬든 간에 상관없이 오늘의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오늘의 추세, 현재가 지금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근데 가중이동평균선은 아까 수식이 어땠습니까? 수식이 제일 과거의 값은 1을 취하는데 그 다음날은 곱하기 2를 취하고 그 다음날은 곱하기 3을 취하고 그 다음날은 곱하기 4를 취하면서 최신으로 올수록 좀 더 비중을 높여가죠. 그죠? 자, 그렇다는 거는 이 과거 n일간의 가격을 같은 비중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뭐다? WMA는 최근으로 올수록 높은 비중으로 취급한다. 과거 n일간의 가격을 최근으로 올수록 높은 비중, 최근 값일수록 할까? 과거 n이가 예를 241선이면 이 240일 전과 오늘을 봤을 때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더 크게 반영을 하는 거예요, 이 평이. 그러니까 240일 전에는 요만큼 반영, 그 다음에 요만큼 반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은 이만큼 반영하는 거예요, 오늘의 가격을. 그죠? 그렇다면은 과거 n일간의 가격을 같은 비중으로 취급하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한 겁니다. 가중이동평균. 그죠? 자, 자세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5일 이동 평균선에서 저희 적으면서 해볼까요? 네. 가중이동 평균선을 지금 참 배우는 거예요. 5일 이동 평균선에서 5일간의 변동이, 예를 들어서 첫날 값은 A, 둘째 날 값은 B, 셋째 날은 C, D, E. 자, 였다면, 자, 5일 이동 평균선이니까 1, 2, 3, 4, 5, 5개의 값이 있겠죠. 근데 요게 A, B, C, 그 다음에 D, 요게 E입니다. 요 E였다면, 그러면 가중이동평균 수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A, 그죠? A 더하기, 두 번째 날은 뭐였죠? B 곱하기 2였죠? B 곱하기 2, 그 다음에 더하기, 세 번째 날에는 C 곱하기 3, 그죠? 더하기, 네 번째 날에는 D 곱하기 4,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날에는 E 곱하기 5 해가지고 이거를, 자, 5일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만약에 6일 2평이면은 플러스 6이고 7일 2평이면 플러스 7, 240일 2평이면 이렇게 쭉 해가지고 플러스 240까지 가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5일 2평을 보니까 이건 다 생략하고 1부터 5까지 다 더하면 15가 나오니까 나누기 15가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 가중이동 평균선의 소식이에요. 자, 그럼 이게 여기서 이제 혹시 이게 궁금하시려나? 이게 왜 그러면은 왜 15가 되는가? 왜 15를 주는가? 왜 밑에 분모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하는가? 이게 궁금하시려나? 안 궁금하시려나? 그래서 설명드리고 갈까요? 자, 수식이 B에는 곱하기 2를 했죠. B 곱하기 2라는 건 뭡니까? B 더하기 B예요. 그죠? 자, 세 번째 날에는 C 곱하기 3입니다. 그죠? 더하기 C 곱하기 3이니까 C 더하기 C 더하기 C예요. 그죠? 네 번째는 D 곱하기 4예요. D 곱하기 4는 뭡니까? D 더하기 D 더하기 D 더하기 D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게 5일 값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가 돼야 되는데, 그 5개의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가중이동평균선의 수식이 이렇다 보니까 B가 2번이 들어가죠. C는 3번이 들어가고, D는 4번이 들어가고, E는 5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그 이제 변수가 원래는 5개여야 되는데 변수가 총 15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개만큼 변수만큼 나눠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원리예요.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오늘 값인 이 값, 이게 오늘 값이죠. 오늘 값은 이제 분자에서 5배의 비중을 주잖아요. 그리고 제일 오래된 A 값은 1배의 비중을 줍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최근의 트렌드를 더 크게 반영하는 거예요. 아까 그 단순 이동평균선의 어떤 첫 번째 한계점을 해결을 합니다. 그죠? 근데 단순 이동평균선의 두 번째는 해결하지 못해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과거 N일보다 이전의 가격은 깨끗하게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을 못해요. 요거 제가 설명 좀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단순 이동평균선의 그저 문제점 2, 과거 N일간 이전의 값을 깨끗하게 버려버린다는 거, 이 문제점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일 이동평균선 우리가 쓴다고 쳐요. 자, 10일 2평을 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11 2평은 이제 10일의 값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에 어떤 큰 폭등이나 큰 폭락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 자, 이거를 제가 바꿔볼게요. 이게 21선인데 이걸 1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게 11 2평이에요. 11 2평. 이게 11 2평입니다. 여기서부터 자, 요렇게 11이죠. 리플레이를 다시 한번 자, 이 자리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11 2평이고 이 11 2평의 오늘 값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총 10개의 봉 1, 2, 3, 4, 5, 6, 7, 8, 9, 10 10개의 봉을 다 더해서 종가를 더해서 나누기 10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찍혔는데 자 이렇게 돼서 자 다음 날이 됐어요. 자 다음 날이 되니까 이 2평 값을 계산하는 값이 이렇게 변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또 다음 날이 됐어요. 그럼 이렇게 변하겠죠.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자 여기 보시면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 그죠? 그러면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의 2평 값을 만드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 2평이 이 급락했던 이 캔들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자, 요 날에서 요 날이 됐습니다. 그죠? 요 날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8년 9월 15일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11일 전 이 급락을 했던 이 캔들이 이 이동평균선의 영향에서 갑자기 무시가 돼버려요. 그죠? 이 10일 이동평균선을 구하는 값에서 이 급락은 겨우 11일을 됐단 말이에요. 하루가 지났단 말이에요. 요까지는 영향을 받았어요. 이까지는 영향을 받았는데 단 하루 지났다고 과거에 급락했던 이 이벤트가 전혀 이동평균선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제외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옳은 거냐 이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이 급락했던 이 이슈가 이 이동평균선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서 이 값이 빠져버리면서 겨우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 이 값이 완전히 무시가 된 의미의 이동평균선의 값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옳으냐 이거죠. 다른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 5일평을 한번 보겠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에서 자 5일 이동평균선이 뭐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근데 5일평의 어제 가격이 자 1,000원이었어요. 1,000원. 5일평의 어제 가격이 1,000원이었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의 값이 5일 이동평균선의 값이 1,000원이라는 말은 과거 5일간의 종가를 다 더해서 나눴더니 1,000원이 나온 거예요. 그 말인즉슨 과거 5일간의 평균이 1,000원이라는 겁니다. 과거 5일간의 평균이 1,000원이에요. 그죠?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자 오늘 가격이 이게 이동평균선은 어제는 1,000원이었어요. 근데 오늘 가격이 1,050원이 됐어요. 이건 이평값이 아니고 가격입니다. 가격. 그죠? 자 그러면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변할까요? 자 어제까지 1,000원이었어요. 이평값이 예를 들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돼서 요 값이 1,000원이란 말이에요. 이동평균선이 있는 값 이게 1,000원이에요. 자 근데 다음날이 됐어요. 다음날에 양봉이 이렇게 떠가지고 이동평균선은 1,000원인데 가격은 1,050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 자리가 이 종가가 1,050원이야. 그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서 올라간 거죠. 그죠? 어제 이동평균선 1,0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가격이 1,050원이었단 말이에요.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어요. 돌파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의 이동평균선, 자, 오늘의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변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5일의 평균치가 1,0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값은 그걸 돌파를 했어요. 그럼 지난 5일간의 평균값보다 오늘의 가격이 상승 추세란 말이에요. 돌파를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은 상승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뭡니까? 5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5일간의 평균값이잖아요. 근데 그 평균값보다 오늘 가격이 더 높다니까? 상승했단 말이에요. 상승 추세란 말이에요. 그럼 이동평균선이 추세를 나타내는 지표라네요. 추세가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동평균선이 당연히 상승하는 게 상식적이에요. 근데 이 이동평균선이 모든 경우에서 다 상승할까? 아니라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 5일평의 수식은 어떻게 되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E D 더하기 E 요거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5란 말이에요. 이게 수식이에요. 이게 5일째 수식인데 만약에 6일째가 되잖아요. 이게 5일째 수식. 이게 5일째 수식인데 만약에 하루가 지나서 6일째가 되면요. 그러면은 수식이 어떻게 되느냐? B 더하기 C 더하기 B, C, D, E 더하기 F 가지고 나누기 5가 돼요. 이게 6일째 수식이에요. 자, 하루가 지나면서 A 값이 빠지고 이 값이 빠졌죠. 그리고 F가 새로 들어왔어요. 그죠? 근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A가 예를 들어서 10이었어요. A 값이 10, 그리고 B 값이 8, 그다음 C 값이 뭐 6, 그다음 D 값이 뭐 8,
그 다음에 이 값이 뭐 6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0, 8, 6, 아이고 10, 그 다음에 8, 6, 8, 6이에요. 그럼 수식이 어떻게 됩니까? 10 더하기 8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6이죠. 요거를 5로 나눈 거예요. 그죠? 이거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14, 14. 그러면 뭡니까? 28, 38이죠. 그러면은 5분의 38인 거예요. 그죠? 이게 5분의 38이 바로 오늘의 오이평 값인데, 자, 하루가 지났어요. 자, 하루가 지났는데, 이 계산하기 쉽게 하자, 쉽게. A가, 딱 맞아 떨어지게 해야 되는데, A가, 5, A가 10, B는 5, 그다음에 C는 5, D는 10, 그 다음에 E는 10,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요걸 다 더하니까 10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10 더하기 10이죠. 이거를 5로 나눈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10, 20, 30, 40, 뭐 5분의 40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얼마입니까? 8죠, 8. 8 값이에요, 8. 그죠? 자, 근데 6일째가 됐어요, 6일째가. 자, 평균이 8이에요. 5일평이 8이라는 거는 5일간의 평균 값이 8이라는 건데, 근데, 자, 6일째가 됐어요, 6일째. 6일째는, 이게 10, 5, 10, 10인데, 자, 6일째 F 값이 9예요, 9. 그러면 B는 5고, C도 5고, D는 10이고, E도 10이었잖아요. 그리고 6일째 값이 9예요. 자, 평균 값은 8입니다. 근데 6일째가 9예요. 1 올랐죠. 1 상승했죠. 5일의 평균보다 1이 상승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다 더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 다 더하면 5 더하기 5 더하기 10 더하기 10 더하기 9 해가지고 나누기 5예요. 요거 다 합하면 몇입니까? 39죠. 39. 10, 20, 39잖아요. 그러면 5분의 39가 되는 거예요. 뭡니까? 이 평이 떨어지죠. 원래는 5분의 40이었는데 다음날 5분의 39가 된 거예요. 이 평값이. 실질적으로는 5일 이동 평균의 5일간의 평균값보다 오늘 가격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동평균선이 떨어져 버리는 이런 괴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다시 실제 5일 평균보다 오늘 값이 높기 때문에 5일 평균보다 상승 추세임이 확실한데도 이 빠지는 A 값보다 들어오는 F 값이 낮으면 그러면은 이동평균선이 하락을 한다니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 이게 단순 이동평균선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왜 그러느냐? 과거의 N1보다 이전 가격은 깨끗하게 버려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자, 주요 포인트. 이 한계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단순 이동 평균선의 상승과 하락은 오늘의 추세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오늘의 값, 자, 새롭게 계산되는 오늘의 값과 그 다음에 계산에서 빠지는 과거의 값의 차이로 인해 일어난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의 상승이나 이동평균선의 하락은 오늘 추세가 어떤지 이거는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고 그냥 오늘 들어오는 값과 그 다음에 그 과거에 빠지는 값, 요 두 개의 차이로 인해서 이동평균선이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거는 오늘 가격이 많이 올라서 오늘 가격이 올라서 지금 상승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이동평균선이 떨어지는 이런 가짜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과거 값을 완벽하게 배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날이 하루가 지나면 원래는 이렇게 계산을 했던 게 다음 날이 되면서 요렇게 계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가격을 아예 배제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 빠지는 값보다 들어오는 값이 낮으면 이동평균선이 떨어지고, 이 빠지는 값보다 들어오는 값이 높으면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올라가는 이런 괴리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거는 가짜 신호일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N일 이동평균선이면 N일 다음날 돼가지고 이 값이 빠지는 게 단순히 이동평균선인데, 이 값을 빠지지 않게 하자. 응? 이 한계를 보완을 해보자. 그렇게 만들어진 게 지수평활 이동평균선이라는 거예요. 자, 단순 이동평균선의 상승과 하락은 오늘의 추세와 상관없이 새롭게 계산되는 오늘의 값과 계산에서 빠지는 과거의 값의 차이로 일어난다. 이것은 가짜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한 것이 지수평활 이동평균선이다. 아까 1번 과거 N일간의 가격을 같은 비중으로 취급하는 것, 요거는 WMA가 해결을 했지만 과거 N일보다 이전 가격 깨끗하게 버려버리는 이거는 WMA가 해결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수평활 이동평균선, 즉 지수 이동평균선은 이것도 해결을 하고 이것도 해결을 합니다. 단순 이동평균선의 단점 두 개를 다 해결을 해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수평활 이동평균선을 무조건 배우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왜 지수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프롤로그 격으로 한 40분 동안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이 좀 어렵지만 다음 시간이 핵심이다. 지수 이동평균선의 소식, 요거를 한번 싹 뜯어보고 그 안을 분석을 해가면서 어떤 원리로 움직이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됐네요. 43분 동안 강의 들으신다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잘 자요. 안녕.